방송을 통해서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사과모 써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100시간 하셨구만요. 고생하셨습니다. 보통 100시간 공부하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고생하셨고 5월 달에 시험이 있다고요? 자격증 시험이? 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전원 합격하는 한번 그런 기록 한번 세워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이제 시장 침해서 한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1년 8개월 동안에 쭉 보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아마 나주 시민들이 시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아마 기업유치에서 일자리 만들려고 뽑아주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나주의 이제 현재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나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이 지금까지 주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은 나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작년에는 이제 한미 FTA, 작년에 한 EU FTA, 또 한미 FTA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발효가 됐는가요? 그래서 이 농업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년 8개월 동안에 가장 고민한 부분이 농업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외부 여건은 나빠지는데 그러한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으로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다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고민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농업의 문제를 외적인 환경의 문제와 우리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고, 결론은 이제 원인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어렵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보이는 게 땅이고 쓰지 않는 땅도 엄청나게 많고, 미국을 가도 천하의 땅이 많고, 유럽은 나라가 작은데 전체 국토 면적을 비교하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유럽은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전 국토의 70%가 산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거의 대부분이 70~80%가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실직 농지 면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면적이 좁아도, 전체 국토 면적이 좁아도.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에서 실제 경작 면적을 가지고 경작 면적 대 농민수로 대비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포기해서는 되느냐? 포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농업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농업을 유지하지 않는 선진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더더욱이 향후에는 앞으로 한 20년, 제가 볼 때는 20년, 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이후에는 식량이 반드시 무기화되고 식량이 상당히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농업을 유지한다고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당신들만 피해 보시오, 여러분만 피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우리 환경도 열악하지요. 외적으로 주면 안 좋지요. 농업이 계속 FTA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고, 그거는 정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또 고령화돼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비해 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시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농가당 평균 경작 면적이 약 3,700평쯤 돼요. 농지 면적 농가로 나누면은, 옛날에 내가 보니까 그러던데, 그러면은 3,700평이란 고작 한정된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 3,700평을 벼농사를 지으면은, 벼농사는 대체로 이제 기계화 됐으니까 일이 쉽지요. 일이 쉽고
실제로 노동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18일이나 쟁점을 하던데 우리가 그거 보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벼농사를 지으면은 제가 볼 때는 벼농사 가지고 최고 수확을 해봐야 그 한 1,800만 원. 그러니까 비용 하나도 안 든다고 했을 때. 왜냐면은 한 마디기당 우리가 5섬을 수확을 하고 한 섬당 쌀 80kg당 20만 원을 하게 되면 한 마디기당 100만 원이거든요. 뭐 3,700병은 18마디기 반 아닙니까? 그러면 1,850만 원. 비용이 안 들었을 때 내가 그 통해서 최고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8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농사 비용 안 드니까 뭐 우리가 보통 반 치죠. 반 치면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딱 계산이 나와요. 금방 계산해 보셨죠? 925만 원이요. 그러면 그 11원 알아보십시오.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된다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주시가 보면요. 2헥타 미만의 농지 면적을 가지신 분들이 약 87%인가 돼요. 2헥타 해봐야 6,000평 서로 맞이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주고 벼 수작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분들이 87%가 연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처럼 뭐 조금 보조금 주고 뭐 좀 찢어주고 해갖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수도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700병을 시설하우스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설하우스는 물론 초기 투자돼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기름값 들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설하우스로 그 3,700병을 활용한다면은 억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적은 경제 면적이라도 여기서 같은 경제 면적에서 소득을 2배, 3배로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논에는 벼를 심고 여기서 쌀을 수확해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 그런데 요즘에는 논도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은 콩을 심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아마 현재로서 한 2배 정도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방법들 연구해야 되고 특히 농사 중에서도 지금 많이 되는 게 이 전라남도가 제가 보니까 농업 생산 기지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많이 농지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풀어갖고 뭐 다른 걸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나주의 농지를 보면은 천수답 같은 데가 지금도 이 절대농 지금 뭐요 생산보전지역이라고 하나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죠.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뭔 생각하시냐면은 아니 이거는 농사짓기 안 맞으니까 왜 안 풀어주냐 그런데 정부에서 풀어주질 않아요. 그럼 정부에서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안 풀어주니까 하고 정부하고 싸워봐야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나 이 땅은 농사를 짓겠다.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이 옛날에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밭을 개간해서 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수에 품어 올리는데 천수답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밭농사 작물로 대체를 전환을 시킨다면은 현재 논이지만 우리가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다가 그러한 그 계획관리 우리가 그 국토이용 계획을 낼 때 여기는 논으로 지금 현재 전으로 돼 있지만은 답으로 돼 있지만은 전으로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바꿔달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바꾸고 전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계획관리지역을 바꾸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그냥 용도만 답을 전으로 바꾼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도 그러면은 그런 천수답이나 이런 그 경쟁력이 잘 되고 용배수가 잘 된 데는 벼농사 지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그 남는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벼농사로서 경쟁력이 일손이 많이 가는데 양수해야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는 밭농사 작물로 대체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헥타당 제가 이제 앞으로 지원 계획을 쭉 더 드릴 텐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다른 대체 작물로 심었을 때는 쌀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헥타당
300만 원을 드리게 돼 있고, 또 그러니까 유기농에는 또 친환경 하면 60만 원인가 헥타당 주고, 뭐 보니까 어제 제가 한번 전부 정책을 가져와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상회할 때 그걸 따로 해가지고 다 드리라고 했어요.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득 문제. 그러니까 농업은 지금까지는 나는 농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숙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이 잘 들었다. 뭐 식량이고 식량 무기화가 되니까 나는 농업을 지켰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지금은 때되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시도 이제 농업 정책이 그냥 우리는 농사를 필연적으로 숙명이 농사를 지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더 소득 올리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농사 짓는 땅에서 2배, 3배 소득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전환해 가도록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대다수가 아니에요. 해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관행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은 오늘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농으로 가야 돼요. 2015년이면 이제 전농약이 친환경에 빠지게 되고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친환경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농약을 안 친다고 안 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면서도 수확이 좋게 할 것인가를 한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것을 깨어서 이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모두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같은 농산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학교 급식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42%를 가격을 더 주게 돼 있어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또 수도권 같은 데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친환경 농산물이라는데 진짜로 친환경인지 무늬만 이름만 붙인 건지를 못 믿어.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에서도 뭐 품질 뭐 보증하고 뭐 놔주시 했는데 사후 관리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 사후 관리하고 우리가 놔주시가 앞으로 품질 보증하는 것은 여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가 예산 상태 어떤 일에 제가 세우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시면 품질 인증하는 것들, 그 농약 잔류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뭐 많이들 한 50만 원 들고 보통 25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으로 하는 걸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농가가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나주시의 품질관리 체계에 연계시켜서 또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농산물을 지어 놓으시면은 그것도 검사하는 것도 시에서 도와드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또 그 잘 지어 놓으신 분들은 마케팅도 같이 해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조합이 농협이 그걸 해줬었는데 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신경분리해서 경제사업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시나 지자체가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농촌, 이 농가가 마케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나주시 품질 인증을 통해서 나주시에서 품질 인증한 것을 같이 시와 농협과 농가가 함께해서 판로를 개척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희가 보험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이 되도록 농가한테는, 그럼 농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도 도시에 살아왔지만은 이 유기농이건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데요, 잘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나주시에서 나오는, 나주시가 품질 인정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보니까 진짜로 친환경이더라. 어떤 사고도 터지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질 관리를 재배 관계에서도 아마 교육에 나오셨을 것 같은데 계속 일찍 쓰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당장에는 소득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친환경으로 가려면 뭐합니까? 농약 대신에 땅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5년 잡고 가야 돼요. 지금은 좀 힘들고 돈이 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물론 시에서 그런 그 개인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앞으로 3년 후면은 더 소득이 올라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농가에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가능하면은 행정에 흡수해주는 이런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면은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나 돈 많이 벌겠지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100시간 동안 공부하신 내용들을 정말 머릿속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 기록하셨다가 또 필요하시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런 전문가 놓고 다 질문하세요. 내가 적어놓은 것들. 나 이렇게 했는데 뭐냐. 그런데 또 뭐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다음에는 그분들을 우리 저 나주시에 위촉해 갖고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해보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환경 하면 되지. 그만큼 나도 고생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화학비료 뿌리면 됐지만 지금 뭐 탭이 부해가지고 뭐 해서 또 땅 해서 또 뭐 수돗물 비가 오면은 바로 또 도랑 쳐가지고 물 빼줘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옛날에는 뭐 며칠 만에 한번 가봤는데 매일 가서 봐야 되고 병충해 생기나 안 생기나 뭐 어떤 때는 충해도 잡아줘야 될 거고 고생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나주시 미래농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그거는 너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시장인 동안에는 이러한 정말로 생각을 하고 앞서가고 고민하시고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무 쪽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전파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할 때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저 찾아오세요. 시장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옳고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면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가진 생각이 우리 각 모든 직원한테 이렇게 그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또 한 달이 거쳐가면 또 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그 실험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10명 세워놓고 여기서 말하면 뒤에 가면 콕 틀려요. 안 그렇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머릿속에 다른 것은 본인이 가진 생각은 아주 결합이 되면서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에 대한 강력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농업 정책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여러분들처럼 난 친환경을 가겠다 교육도 받고 내가 여건을 어렵지만 해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전폭적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나중 농업이 바뀌게 되는 거 대한민국 농업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땅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로 다 팔려야 돼요. 지금은 저가 농산물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문제는 소득 수준이 이제는 싼 거,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게 먹어야 돼. 왜? 체중 비만 걸려서 소식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앞으로 이것을 농업을 정말로 과거에 했던 것을 좀 한번 바꿔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돈이 되는 농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지은 농산물을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막 같은 뜻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해서 것들 꼭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실 때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시에서도 과거에는 뭐 보조금 뭐 시장 친한 사람 두고 그랬는데 저 일체적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해보시려는 의지 있는 분들한테 우선 지원해라. 시장하고 친하고 한 직원은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하고 친한 사람을 갖고 오면 농업이 산다면 제가 하죠. 근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불평을 많이 받습니다. 도와줬더니 모른 척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제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챙겨버리면은 놔주신 농업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해안할 길이 없어요.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제가 정말 드리는 말씀하면 축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료 자급화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쪽도 이제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지 않고서. 그럼 당장에 우리가 과거에는 농업연금 뭐예요? 이 세금만 아는 거. 유료. 면세유 가지고 오면 됐는데 면세유가 800원인데 지금 1150원 올해부터 올랐다면서요. 근데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면세유 갖고는 이제는 시설하우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잘못해요. 이런 때는 과감하게 해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기름에 의존하는 농업에서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는 농업 쪽에는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매칭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해놓으려고.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또 시설을 현대화해야 매입할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기름을 적게 쓸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모아줘야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래요. 자동으로 해서 덮어주고 그런 거 적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지열 이용하는 펌핑해서 지열 이용하고 태양광 이용해서 하고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안 되면은 좀 뜨거울 때는 좀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시에서 제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정책에서 그러한 것들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농업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다 찾아내라. 다 신청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료 문제 해결 안 하면 축사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의 한우값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조사료도 좀 확충하고 정 안 되겠길래 제가 지금 탭 공장을 세우라고 했어요. 사료 공장도 시에 세워할까 안 되겠어요. 제가 취임한 이래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단체에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가고 하여튼 저는 그럽니다. 나주시 정책은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에 각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농가가 부담이 됐던 부분들, 농가가 책임지지 않아야 할 부분들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나주농업청에 계신 분이시고 그래 교육을 오신 거거든요. 뭔가 제가 지금 드릴 말씀과 유사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그 정책 자금이나 보증 같은 것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끝나시더라도 같이 만나시면서 서로 경험을 내가 고민 있을 때는 풀어놓고 그래서 함께 이 5기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고 아마 전기 4기 분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원 좀 되고 있죠. 있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어려워야 또 지혜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노력해서 꼭 성공하시는 농업 또 여러분들이 나주시 농업이 완전히 새로운 고소득 농업으로 가는데 성공이 되어주십시오. 아무튼 정말 많은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땀이 헛되지 않고 좀 분홍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